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3부 순서 3부 이슈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내일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특검 2차 소환 조사가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무인기 침투 의혹 관련 외환 수사, 또 귀화폰 정보 삭제 지시 의혹 등 사실관계 확인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내란 진상조사단에 있는 박선원 의원 전화로 연결해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때 이 3대 특검을 언급하셨어요. 내란 완전히 종식하고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 재건의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사상 최초로 세계 특검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전면적으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확실하게 다 드러내고 진실을 규명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사실 세계 특검이 이제 계속 언론 브리핑도 하고 예. 오늘은 누구를 불러서 소환해서 어떤 조사를 했다라고 하고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사실 이게 약간은 경쟁 관계에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어느 특검은 진도가 나가고 어느 특검은 좀 늦춰지고 이러면 서로 예. 긴장을 하면서 예, 예. 서로 속도를 내기 때문에 네. 확실하게 이번에는 특검에서 성과를 내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그래요.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박선호 의원께서는 내란 진상조사단에 있으시고 또 국방위 소속, 또 정보위 소속이시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 드론 작전 사령부가 과연 북한의 드론기가 이제 북한의 주장이었어요. 당시에는요. 그렇죠. 남한의 무인기가 지금 평양에 침투를 했다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 우리 군은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했고요. 예. 근데 최근 여러 증언들이 장관 지시다, 또 드론 작전 사령관이 직접 지시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예. 예. 어떤 새로운 지금 정보들, 제보들이 잇따르고 있는 겁니까? 예. 첫 번째는 그 10월 달에 예. 보낸 것은 거의 이제 확실하고요. 예, 예. 그러니까 작년 10월 6일부터 11일 세 차례 보낸 것이고 예. 그 10월 11일 저녁에 북한의 김여정이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런 것을 보내면은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라고 아. 매우 격하고 강한 반응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예, 예, 예. 예. 이 과정에 대해서 이제 진술이 나온 것입니다. 드론 사령부에서 드론 사령관이 예. 이 무인기를 직접 운영하는 아. 일종의 작전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직책은 중대장이지만 계급은 소령입니다. 그래요. 예. 이 소령에게 지시를 해서 무인기를 침투 발사시켜라 하는 그런 지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이것은 이제 물론 10월 6일보다 이른 시간이죠. 네. 10월 3일이든 4일이든 이때인데 그때는 제가 듣기로는 국정원의 일부 직원과 안보실이 예. 이 드론을 이제 쏘아 보내는 그 사출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예. 드론과 이 사출기를 백령도 인근 해역에 가서 거기 이제 뗏목과 같이 넓은 그 배, 그걸 이제 바지선이라고 하는데 바지선에 올려놓고 쏘았다라고 하는 제보가 그래요? 있습니다. 예. 상당히 구체적인 제보네요. 예. 예. 그렇다면 그 당시 때 우리 군이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 줄기차게 이 정권이 작년 6, 7, 8, 10월 계속해서 북한을 자극하는 행동을 합니다. 네, 네. 이제 점점 멀리서 가까이 또는 깊숙이 들어가는 특징을 보이는데요. 멀리라고 하는 것은 연평도 해역에서 자주포를 3번 그 발사를 하거든요. 100발, 200발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제 탄착 지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주포의 포탑에 떨어진 지점은 북한이 과거에 반드시 우리한테 적대적으로 반응을 하는, 예를 들면 우리가 100발 쏘면 뭐 단 20, 30발이라도 쏘거나 강하게 경고를 하는 지역에 쏘았는데 반응이 없었다는 거고요. 그래요. 예. 그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그 헬기를 띄워서 수차례, 이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4차례 헬기를 띄워가지고 NLL 매우 가깝게,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육상이죠. 휴전선. 아까는 바다였지만 지금 휴전선까지 띄웠는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10월 6일부터
9일, 10일 이 사흘 동안 예.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가 열릴 때 바로 그 지점에다가 이제 드론을 보내는 거죠. 아. 그런데 이제 북한을 자극할 행동이 아니었다라고 하면은 예. 그게 이제 정찰 첩보 업무를 음. 해서 갔다가 오게 해서 예. 매우 그 은밀하게 시도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하얀 그 전단통이 보이게 하고 네. 그다음에 낮게 날게 하고 소리가 아직 잡히지 않은 네. 그러니까 시험 인증에 통과했다고 보이지 않은 그런 예. 드론을 보냄으로써 북측이 알게 해서 선전포고를 간주하겠다라고 하는 반응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군도 드론 사령부가 있고 첩보 업무를 예. 수행하기 위해서 무인기를 보낼 수 있는데 무인기를 있죠. 볼 수 예. 있도록 운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공으로 날게 하고 평양 초저녁 시간에 날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얀 전단통 예. 통을 이제 보이게 했다. 이런 그리고 소음도 들리게 했다. 그래요. 네, 예. 네. 이런 것은 이제 자극해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고 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죠. 예.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권이 계엄령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잖아요. 예, 그게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예. 또 새롭게 확인된 내용 중에는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이 드론 작전 사령부예요. 그 무인기 예. 발견될 즈음에 군사 대비 태세 유공 명목으로 장병 경력금 300만 원을 지급했다 이런 의혹도 나왔네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마치 이제 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 식으로 예. 그 별개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기는 있어요. 예. 하지만 예. 시기를 한번 보시죠. 이 드론 사령부에서 실제로 이제 사령부에서 신임 김용대 사령관 임명된 거는 예. 24년 6월 8일이고요. 예. 그다음에 국방장관이 지명된 거는 8월 8일. 예. 국방장관이 직무를 시작한 거는 9월 4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이 드론 사령부에 그런 300만 원의 경력금을 지급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게 이게 어떤 작전이나 어떤 임무에 대한 평가가 없이 네. 그러면은 계속 계절적으로 이 경력금을 준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용도인지 예. 그 목적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요. 예. 지금 관련해서 여러 증언들이 잇따르고 있고 지금 특검도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관련해서 뭐 장관 지시, VIP 지시,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지시 관련 증언도 나오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그 VIP 지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은밀하게 이 작전을 이제 계획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무인기를 보냈다라고 할 때 대통령실과 국정원의 실무 직원들 그리고 드론 사령관, 예. 드론 사령부 이게 연결됐다고 한다면 이건 대통령실 지시고 예. 그 대통령실 지시는 대통령의 지시와 제거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예. 그렇게 됐고 그 뒤에 이제 10월 11일 북한이 김여정이가 저녁 8시 반 9시경에 이제 격하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보고 좋아서 환호를 질렀다. 그리고 이렇게 좋아한 결과 이 작전을 또 수행할 것 같다라고 하는 증언이 나왔지 그래요? 않습니까? 예. 그리고 실제로 10월 10달 하고 11월 달에 또 합니다. 예. 그 관련해서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이 자꾸 지시가 나오니까 거듭되는 이런 지시에 부담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령부 내 작전 공유 범위도 줄였다는 이런 보도도 나왔네요. 예, 그러니까 작년 6월 달에 사실상 이 부대가 창설돼서 제대로 운영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 이전에는 창설 준비팀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석 달도 안 된 시기에 이런 민감한 작전을 이제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도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서 직접 지시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것도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소음이 생기는 이런 드론을 보내라고 하니 해당 사령부에서는 이렇게 하다가는 큰일 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야 될 대상, 이 비밀 작전을 수행해야 될 대상은 최소한
좁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예. 은밀할수록 그러나 불법성은 높아지는 겁니다. 네. 그리고요, 윤 정부에서 부활한 국군 방첩사령부요, 민간인 네. 사찰 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복원시켰다 이런 의혹도 제기하셨잖아요. 예. 예. 어떤 근거였습니까? 예, 음. 제가 이제 확보한 문건입니다. 아, 참고 그래요? 보고라고 하는 이름의 문건. 예.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방첩사의 전신이었던 기무사가 불법 행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행위를 중단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예. 47개 종류의 업무를 중단시켰습니다. 네. 법적 검토를 거쳐서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 47개 업무는 민간인 사찰, 정치 관여, 그다음에 일선 지휘관들 있지 않습니까? 예, 사단장 연대장들의 지휘관의 지휘권을 침해하는 행위. 예. 이 세 가지 가능성 있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 해서 47개 업무를 없앴는데 예. 이것을 다 다시 살린 것이죠. 아, 언제 그래요? 살렸느냐? 예. 23년 11월 8일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새로 임명돼서 네. 이 계엄을 준비하는 단계에 들어서면서 이 방첩사 업무가 대거 완전히 다 살아납니다. 예. 그것도 대통령령에 아예 박혀서 대통령령을 어제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한 20가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게 해서 아예 체계적으로 다 살려낸 불법 업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해가 아니라 23년 11월 그때부터 예, 이미 그렇습니다. 계엄을 준비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23년 8.15 때 윤석열 대통령이 국경일 8.15 광복절 연설 때 최초로 이제 반국가 세력 예. 척결하겠다 이런 연설을 하고 그 이후부터 차관 중심으로 전국이 꼭 이제 꽁꽁 이제 얼어붙고 그러면서 11월 8일 날 이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 그리고 소방사령관이 임명이 됩니다. 네. 그때부터 이제 계엄이 실제 행동에 들어간 거죠. 예.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방첩사령부가 중심 거점이 되잖아요. 예. 여기서 이제 업무를 대폭 늘리는 겁니다. 불법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전두환 보안사와 같이 막강한 조직으로 다시 탄생하는 거죠. 그래요. 예. 그 관련 자료는 다 특검에 전달된 상황이고요. 특검은 아직 전달을 안 했고요. 아, 그래요? 공개해서 공개적으로 제가 이 문건을 다 언론에도 배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개적으로 특검에 제출할 용의가 있다까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 실제로 문서 형식으로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예. 국회 국방위 정보에 있어서 박선원 의원 연결해서 듣고 있습니다. 자, 내란 특검 수사 소식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김주현 전 정무수석 또 김성훈 전 차장 지금 동시에 소환해서 내란 특검이 조사를 했고요. 민정수석.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요. 정정하겠습니다. 그런데 12월 3일 계엄 당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국무회의 때 실제로 우리가 알려진 것과 다른 지금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국무회의냐 아니냐 이제 기준을 봐야 되는데요. 네. 8시 40분부터 모였습니다. 8명의 이제 장관과 국무총리 그리고 국정원장이 모였지 않습니까? 네. 이것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계엄 관계 국무위원들을 모았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 8명이 처음 모인 거는 국무회의가 아니고 계엄 관계 장관 회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선포 전에 최종 확인하고 임무를 다시 분장하면서 불법적인 계엄을 같이 준비한 회의다. 성격을 그렇게 규정을 해야 되고요. 그래요. 거기서 장관들이 다 부인했지만 실제로 그 문건이 전달되었다. 대통령실에서 김영현이 준비한 문건이 해당 장관들이 다 전달되었다. 그 당시에 처음에 참석했던 장관들은 그 문건을 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8명. 네, 국정원장 포함해서 8명은 그 선포문도 다 봤고 각 장관들에게 할당된 임무 있지 않습니까? 이상민 장관은 뭘 해라. 그래요. 이런 것들 다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건 선포 전에 받은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동으로 비상계엄을 준비한 불법 행위의 주요 종사자로 가담한 행위로 보는 거죠. 그래요. 그럼 방조 혐의를 넘어서서
가담한 혐의로 지금 보고 계시는 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CCTV에 찍혔고 예. 문건을 들고 나오는 모습들이 찍혔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 CCTV를 지금 특검이 확보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박선영 의원께서도 혹시 보셨나요? 아니죠. 예. 보면 안 되죠. 봐서도 안 되죠.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한덕수 전 총리가 조사를 마치고 귀가를 했잖아요. 네. 예. 한덕수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했어요? 예. 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 8시 40분부터 모인 개헌관계 장관들과 예. 국무위원들은 피의자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저희 국회에서 12월 4일 1시 02분에 네.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걸 자신들도 다 TV로 보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바로 해제 건의를 해야 되고 헌법에 따르면은 지체 없이 계엄 해제해야 한다로 돼 있어요. 예. 근데 1시간 동안 뭉개면서 이걸 꼭 해제해야 되느냐는 식의 토론을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한덕수 전 총리가 예. 일관되게 자신은 반대했고 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거쳐야 했기 때문에 국무회의를 열자고 건의했고 해제를 위해서도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라고 하는 게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8시 40분부터 모여가지고 사전에 가담해서 선포문과 임무 부여하는 그 문건을 받아보았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계엄이 해제 결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 동안 뭉개면서 바로 계엄 해제 결의해야 된다고 윤석열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예. 네. 그 이후에 또 추가로 문서에 그 서명하는 강희구 부속실장이 서명해달라고 해서 서명하는 행동까지 일관되게 불법 행위를 한 주요 가담자가 되는 거죠. 네. 자, 지금 12월 3일에서 4일 넘어가는 사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새롭게 밝혀지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12월 4일 계엄 후에 안가회동도 있었잖아요. 12월 4일 저녁에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안가회동에는 또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가회의는 김주현 민정수석 예.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예. 그다음 박성재 법무장관, 예. 그리고 박정준 경호실장. 거기에다가 최근에 이제 드러난 거는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예. 그러니까 김주현 민정수석 바로 밑에 있는 예. 법률비서관이 참석한 거기 때문에 예. 이것은 내란죄로 가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어떻게 법률 대응을 할 것이냐. 예. 두 번째는 또다시 이 계엄령을 선포한다면은 법률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이 두 가지를 논의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회동이란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상민 장관이 국회에 와서 거짓말 하듯이 뭐 밥이나 먹자 연말인데 예. 그런 상황이 아니죠. 예. 비상계엄이 해제됐고 지금 이 대통령이 불법 행위를 했다고 해서 온 국민이 그 여의도에도 120만이 시민이 몰리던 그 시간대거든요. 예. 예. 그 시간대에 밥이나 먹자고 해서 모였다 말이 안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의 불법 행위를 어떻게 합법적으로 이렇게 포장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법률 대책 회의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계엄이 가능하냐를 검토한 회의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회동이고 일반 음식점에서 모이지 않았잖아요. 그분들이. 청와대 안가에서 그날 박정준 경호실장이 참석한 이유도 그 안가가 경호실장 관리이기 때문에 참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정준 경호실장은 이 법률 회의에 같이 논의하기 위해서 참석한 게 아니라 그 공간을 빌려주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참석을 한 거란 말입니다.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 그리고 12월 7일 날 그 사후 계엄 선포문이요. 네. 예. 윤 전 대통령 그 서명도 받았다고 하고요. 예. 이 사후 계엄 선포문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두 가지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첫 번째 12월 3일 저녁에 제대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그러니까는 국방장관이 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이 건의를 하면 국무회의를 통해서 심의를 해서 계엄을 선포한다. 이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이건 합법적이었다라고 이제 허위 문서를 작성을 해서
이것을 정당화하는 그 작업이다 하는 일환이 하나 있고요. 그래요. 예. 두 번째는 국정조사 국회에서 특위에서도 밝혔지만은 그게 아니고 앞으로 어느 시점에 또 있을지 모르는 계엄을 대비한 사전에 문서를 하나 갖춰놓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두 가지로 지금 지적을 했는데 그래요. 두 가지 방향으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한 전 총리가 왜 그 다시 또 폐기를 지시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거 내가 하지도 않은 행위가 예. 이제 다 책임을 자기가 뒤집어 써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게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또 계엄을 해야 돼 그것을 위해서 국방장관도 거치지 않고 나한테 바로 대통령실에서 이 문서에 사전에 서명해 두라는 거냐 이거는 도저히 못하겠다 해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자신이 강의구 대통령 부속실장에 전화해서 없던 걸로 해달라 한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인터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